네,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안정추구형과 도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판단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또 각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정형인지 도전형인지 궁금했고 무엇이 인생에 더 필요한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결과는 어떤가? 이제 60대가 돼 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인의 성공과 실패는 늘 반면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섬을 떠난 제 경험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도전형이 아니었던가. 제 고향이 울릉도라서 태어나 보니까 이 코끼리 바위가 우리 집 앞에 있었고 바다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 육지를 늘 동경했고요. 태풍 속에 바다 건너기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대구로 처음 정착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서울로 가서 이스라엘, 영국을 거치게 됩니다.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태권도 사범을 했었고요. 영국 런던 빅벤이 보이죠. 여기서는 유학을 했었습니다. 제 고향 울릉도는 지금도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 도전형 삶은 시련과 좌절이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 실패, 입시 실패, 저도 삼수생 출신이고 취업은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바로 도전형 삶입니다. 저는 건국대 축산대를 갔지만 나중에 기자라는 길을 가게 되고 또 신방과 교수라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도전 현상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때론 위험도 감수하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시는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걸프 전쟁, 제가 찾아가서 취재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돌아보면 이 도전 정신은 많은 시련과 좌절을 맛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지 않았던가. 또 성장과 발전도 줘서 유튜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 성취감과 만족감도 주고 또 새로운 경험, 기회 이런 것이 도전이 주는 의미가 아닌가. 자신감도 키워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련을 극복할 그런 힘과 용기를 준 것이 가장 컸다. 그것이 저는 도전 정신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 울릉도 섬인데요. 올 때나 갈 때나 이렇게 늘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하나의 극복 대상이었죠. 자, 30대 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 기자직을 사표를 냈습니다. 사주의 비리를 고발 못하는 기자는 정의의 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자신을 해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자유기고가로, 시간 강사로 밥벌이 했지만 밥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실의 시간에 기획력과 취재력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런 기획력,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 제작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사업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 말할 수 있지만 수천만 원씩 돈을 날리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시련기를 잘 견뎌내준 아내에게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 데는 제가 7년간 31번 실패한 뒤입니다. 도전형은 쉽게 그렇게 이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교수가 된 뒤에는 1년에 한 권씩 저서 발간에 도전했고, 제가 총 한 20여 권 남짓 발간했는데요. 지방대 교수의 나름대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튄다, 너무 설친다,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도전형이 듣게 되는 그런 공통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성실하자. 저는 그런 생각에 더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많은 책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은 제가 나중에 고위공직자로 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도 저는 도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많든 적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획, 제작, 영상 편집을 제가 배워가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작은 성공이나 혹은 실패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인을 돕는 시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도서관에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향의 교육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양농원과 부둣가 이런 데서 기타 치면 노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향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학교나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도 만나면 너무나 즐겁고 또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밤에는 이 고향 부둣가에서 우리 그 음악을 함께하는 삼손과 이 노래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함께하는 노래, 여기 부둣가에 손님들이 관광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노래도 하고 또 관광객들은 이런 노래들을 네, 관광객들과 함께 저녁에 이렇게 부둣가에서 시원하게 노래하면 이 자체가 행복이고 제게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울릉도처럼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는 것은 저도 좋고 관광객도 추억을 남깁니다. 육지는 너무 더울 때 섬은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에 오시면 저와 함께 노래하십시다.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면 아프지만 반드시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오만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책과 강의로 못 배우는 영역이 바로 경험인데 경험이 강렬한 선생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좌절 경험이 타인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줍니다. 또 이제 아들이 유튜브를 가르쳐주고 딸이 북과 한지를 사주면서 북글씨에 도전하라고 아빠 글씨가 좋다고 딸이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면 저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써서 친구들에게 주면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도전을 안 하면 얻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도전해야 얻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저는 도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이로 인한 자신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비판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버스킹을 한다고 저렇게 했을 때 주변에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실력으로는 되겠나 의문을 갖고 집에서 더 연습해라. 심지어 고향 후배가 형님 그 정도 실력이면 집에서 연습해서 나오세요. 처음에 그런 비아냥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잘한다 하도 제가 가수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향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모금도 해서 지금 고향 울릉군청에 405만 원 기부도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즐거움이 새로운 도전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응원합니다.